자, 교재 받으셨죠? 예, 잘 나왔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나온 교재 중에 종이 질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EBS 교재도 많이 사용을 해보는데 EBS 교재보다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종이 질 이런 거 보면 내용도 이제 465쪽 정도 되면은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제 색도도 들어가서요. 좀 이제 보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기출 표시도 이제 다 돼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중요도 보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부동산의 개념에서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인 위치, 공간, 환경, 자연을 배우셨어요. 저번 주에. 또 마지막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의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배우셨습니다. 이때 자산에서 여러분이 용어 하나 배우셨죠?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용어 하나 배우셨습니다. 자, 이 자산에서 부동산은 무슨 자산? 실물 자산. 예? 실물 자산이죠. 자, 여러분이 어제 뉴스에 보니까 한국경제신문에 이런 얘기 나오죠. 부동산에 있어서의 거래량이 이 서울특별시가 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전조다라는 어제 기사가 나왔대요. 예? 그것은 이제 기사를 잘못 판단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래량이 급감하는 것은요. 2005년도 마찬가지로 지금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고 금융상의 규제를 강화해서요. 살 사람은 많은데 안 팔아요. 그래서 급감한 거예요. 다주택자는 돈이 있는 고소득층이기 때문에 주택을 안 팔아요. 뭐 한다? 예? 5년간 버티자 이거예요. 예? 안 팝니다. 예? 세금 왜 많이 내요? 가격이 계속 오를 텐데. 그래서 여러분 규제하고 나서요.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3억이 올랐어요. 예? 3억. 규제하기 전에 비해서 규제한 후에 3억이 올랐어요. 그만큼 어제 거래량이 급감하면 매수세는 많은데 매도자가 없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규제를 하니까 문제, 양도소득세 중과 옛날 2005년도에 똑같은 판이에요, 지금. 그때도 규제하니까 가격이 7억이 올랐잖아요. 그만큼 이 규제도요, 좀 보면서 해야 돼. 그게 서울특별시는 또 다른 지역과 달려 매수세가 많아요.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할 때 보면은 경기도, 서울 합쳐서 인구가 51%입니다. 전국의 인구의 51%가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집중도가 계속 높아지겠죠. 계속 높아지죠. 일자리라든지 이런 게 다 이쪽에 집중이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는요, OECD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클럽입니다. 그래서 이제 OECD에서 우리나라 서울특별시를 분석을 했는데 세계 각국 모스크바, 북경이라든지 우리가 런던, 프랑스, 파리, 뉴욕 이런 국가, 도쿄 분석을 다 합니다. 했을 때 한국 서울의 주택 가격은 지금 평당 약 1,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평당 서울특별시. 이게 여러분 3천만 원까지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분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만큼 인구 집중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뉴스 어제 나왔기에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여러분 교재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원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특히 우리가 시험에 우리가 출제가 29회 시험에 예상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법률적 개념 또는 법제도상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 법률적 개념, 법제도상 개념이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 법률적 개념 또는 이 법제도상 개념. 시험 문제는요, 우리가 여러 형태로 내거든요. 법률적 개념, 법제도상 개념. 요걸 또 줄여서 말을 좀 바꿨더니
또 안 배웠다고 하신 분도 많습니다. 법, 제, 상 개념 다 같은 말이에요. 법률적 개념, 법 제도상의 개념, 법 제도를 줄여서 법제상의 개념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 법률적 개념에 부동산을 보게 되면은 우선 넓은 의미죠. 넓은 의미. 자, 넓은 의미로 출제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넓은 의미를 뭐죠? 광의라고 또 해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뭐 22회 시험이라는 넓은 의미로 출제되고 또 광의로 또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 자,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이 좁은 의미. 자, 좁은 의미를 또 우리는 줄여서 협의라고 하죠. 협. 예? 협의의 부동산. 그래서 이 좁은 우리가 의미의 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협의의 부동산. 이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뭐를 대주죠? 준?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으로 준하는 거, 간주하는 부동산을 더해줘서 광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협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이 민법, 우리가 제99조 제1항인데,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요 내용은요, 민법에서는 출제를 하지 않고 우리 부동산 학에서 출제를 하는데, 시험 문제 나오는 지문은 22회 시험에도 이 지문이 나오는데, 하여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은 1항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여기 1항입니다.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 이 지문을 또 제일 또 많이 출제하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출제를 해요. 자, 이때 2항은 뭐죠? 그럼 1항은 이거고 2항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여기 2항입니다. 1항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자, 그럼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와 뭘로 구성되어 있다? 정착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 정착물. 자, 우리는 토지는 공간, 저번 주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에서 공간으로서 부동산을 배웠을 때 민법 제212조 조문이 나오죠. 자, 212조 조문을 보면은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 212조는 토지 소유권의 무슨 범위죠? 공간.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공간을 배우셨는데, 이 토지 소유권의 이 공간적 범위를 뭘로? 우리는 입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입체적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 공간은 무슨 공간으로 배우셨죠? 저번 주에 입체 공간 배우셨죠? 그래서 입체적으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입체적으로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게 민법 제212조. 자, 저번 주 배운 걸 다시 복습하면은 이 지구에 중심이 있고 이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이라고 하죠. 지표권. 자, 그리고 이 지중 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토지 소유권자의 지중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지하권. 토지 소유권자의 우리는 공중 공간,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 구역상의 공중 공간을 일정한 고도까지 다른 사람,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 권리를 또 뭐라고 하죠? 공중권. 그래서 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저번 주에 간단히 배우셨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토지에서 한번 확인해 본 내용이 되겠고, 자, 이 정착물과 관련해서